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병천면 용두리 어묵했던 대한제국 말기 한 아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이름은 유관순. 본관은 고흥유씨, 부친은 유중권, 모친은 이소재. 후일 조선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한 명의 딸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천 지역은 기독교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유관순 집안 역시 경건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예배와 성경 공부에 익숙했고 진리와 정의라는 가치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란 시대는 대한제국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금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은 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교육조차 통제당하던 시기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유관순이 8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천안 소재의 병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서울로 올라가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편입합니다. 이화학당은 당시 여성교육의 최첨단이자 지식과 신앙, 계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유관순은 진정한 사상가로 자라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감정적 저항을 넘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신적 무장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1919년 역사의 분기점, 고종 황제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의 배경에 대한 여러 의혹은 민심의 거대한 분노의 불꽃을 피워올립니다. 이후 민족대표 33인은 3월 1일 조선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날 유관순은 이화학당 학생으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만세 시위가 탄압을 받으며 학교가 강제 휴교되자 그녀는 고향 병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직적인 시위를 준비합니다. 당시 병천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가 계획되고 있었고 유관순은 이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1919년 4월 1일 병천 장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그녀는 태극기를 들고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수천 명의 입에서 울려 퍼졌고 아오네 장터는 그날 하루 민중의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병은 총과 칼로 응답합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 유관순의 부모님 역시 그 자리에서 일본 군경에게 사살당합니다. 딸 유관순은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다시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녀의 외침은 고통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이후 유관순은 체포되어 공주경찰서로 다시 경성 감옥으로 이감됩니다. 그녀의 나이 17. 검거 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한치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치안방해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끝에 3년형으로 감형되어 서대문형무소 8호 감방에 수감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에도 3.1 운동 1주년을 맞아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 결과 간수들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문이 특히나 악명 높던 곳이었습니다. 쇠꼬챙이 고문, 물고문, 발톱 뽑기, 심지어 여성 수감자에게 성적 폭력까지 자행되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 역시 온몸에 고문 흔적이 남았고 고통 속에서도 결코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그녀는 끝내 형무소 안에서 18배 나이로 순국합니다. 이화학당은 그녀의 부고를 듣고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여 눈물로 추모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묘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온몸을 던진 그 숭고한 청춘의 마지막 안식처는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정부는 그녀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녀를 독립운동의 아이콘이자 청춘의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녀의 일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생애 깊이로 완성된 역사였습니다.